낡은 회색 패딩에 오래된 운동화를 신은 할머니의 모습에 직원들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배인의 차가운 응대에도 할머니는 묵묵히 메뉴판만 바라보았습니다. 지배인은 코스 요리와 최고급 와인 가격을 언급하며 은근히 압박을 가했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1975년산 로만의 콩티를 주문했습니다. 병당 2천만 원이 넘는 빈티지 와인을 주문하는 순간 레스토랑 안은 순식간에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배인의 얼굴은 굳어졌고 더 이상의 거절 명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주방으로 돌아온 지배인은 직원들에게 결제 확인을 먼저 하라며 작은 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종종 발생하는 무전 취식을 우려한 것이었습니다. 요리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은 할머니를 힐끗거리며 수군거렸고 직원들은 노골적인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와인 담당 소믈리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2천만 원짜리 와인을 주문한 손님의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져갔고 지배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담담한 표정에서 느껴지는 위험은 결코 가짜일 수 없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할머니의 카드가 한도 초과되자 지배인은 즉시 컴퓨터에 검은 점 표시를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이 손님의 예약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현관에서 우아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심사위원이었죠. 정기 방문 날짜가 아니었기에 이는 분명 불시 점검이었습니다. 더구나 심사위원은 다른 테이블이 아닌 23번 테이블의 할머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배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심사위원이 할머니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목격한다면 이는 레스토랑의 스타 등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방으로 급히 들어온 지배인은 할머니의 코스 요리에 특급 서비스를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사위원은 이미 무언가를 적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처럼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존재는 레스토랑 전체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미슐랭 심사위원이 착석한 후 지배인은 계속해서 진땀을 흘리며 주방을 들락거렸습니다. D등급으로 분류했던 손님을 갑자기 VIP처럼 대우하라는 지시는 직원들 사이에서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제 시선은 할머니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 코트 아래로 보이는 손목에는 희미한 반점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주방에서 수십 년을 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름 화상 자국이었죠. 그리고 와인을 따를 때 보였던 손놀림은 분명 전문가의 그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수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코스 요리가 나갈 때마다 은근슬쩍 주방 쪽을 살펴보는 눈빛, 음식을 검사하듯 살피는 손놀림,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한 테이블 매너는 일반적인 손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미슐랭 심사위원과 할머니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로를 알고 있는 듯한, 그러나 모르는 척하는 듯한 이상한 분위기였죠. 심사위원은 평소의 까다로운 평가 대신 조용히 식사에만 집중했고, 할머니 역시 그저 묵묵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주방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지배인의 눈치만 보던 직원들이 하나둘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새로 들어온 신입 웨이터는 할머니를 보면서 계속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녁이 되자 레스토랑 밖으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음식 전문 기자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지배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누군가가 이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기자들은 하나둘 레스토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라 루미에르에서 쫓겨나듯 나오던 그날의 사진이었죠.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하나둘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정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진짜 이유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밖의 기자들이 소란스러워질 무렵 박민수 지배인의 태도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의 테이블을 향해 종종 걸음으로 다가가 굽실거리는 모습은 몇 시간 전의 오만함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미슐랭 심사위원은 식사를 마친 후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점검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심사위원은 레스토랑의 등급제 시스템이 적힌 매뉴얼을 손에 들고 있었고, 차별 대우의 증거가 담긴 예약 시스템 화면을 촬영한 사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의 정체가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입 웨이터가 떨리는 목소리로 알려준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프랑스 최고의 레스토랑 메종 드 루미에르의 전설적인 오너 셰프였습니다. 30년간 미슐랭 3스타를 지켜낸 분이었고, 현재는 미슐랭 가이드의 명예심사위원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할머니의 과거였습니다. 40년 전 할머니도 한때 차별에 시달리던 젊은 요리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여성 요리사라는 이유로 수많은 레스토랑에서 거절당했고 결국 한국을 떠나 프랑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배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맹신하던 등급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품격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행해진 차별들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주방에서는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슐랭 심사위원들이 이미 몇 달 전부터 라 메종의 차별적 서비스 행태를 조사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방문은 그 최종 확인이었고, 할머니는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밖에서는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요란하게 터져댔습니다. 미슐랭의 전설적인 셰프가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해 방문했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의 진짜 목적이 레스토랑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 한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오만과 차별로 가득 찬 레스토랑 업계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다는 것을. 할머니의 방문은 우리에게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주기 위한 특별한 수업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라 메종은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민낯, 등급으로 손님을 차별한 레스토랑의 몰락, 위장 방문으로 드러난 충격적 진실 등의 헤드라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레스토랑의 차별 행위를 비난하는 게시물이 끊임없이 올라왔고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지배인 박민수는 아침 일찍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쏟아지는 언론의 취재 요청을 피해 레스토랑을 빠져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오만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품격이라는 것이 결국 차별과 편견에 불과했다는 것이 입증된 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도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평소 지배인의 차별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르던 이들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쳤습니다. 특히 할머니를 무시했던 직원들의 죄책감은 더욱 컸습니다. 전설적인 셰프를 그토록 홀대했다는 사실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너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미슐랭 스타 박탈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레스토랑의 존폐 여부까지 논의되었습니다. 결국 레스토랑의 전면적인 개혁이 결정되었고 첫 번째 조치로 차별적인 등급제의 완전한 폐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할머니가 위장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라 메종의 과거 행적을 모두 조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차별 대우를 받은 손님들의 증언이 담긴 자료들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그 중에는 유명 인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요리사들은 묵묵히 주방을 정리했고 웨이터들은 텅 빈 홀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려했던 라 메종의 일상이 하루 만에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혼란 속에서 한 가지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남기고 간 편지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라 메종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제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미식의 가치는 손님의 외모나 지위가 아닌 음식과 서비스의 진정성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레스토랑 앞에는 또 다른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라 메종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노나 비난 대신 레스토랑의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마음이 그들에게도 전해진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정체가 공개되면서 더 충격적인 과거사가 드러났습니다. 40년 전 할머니는 한국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평범한 주방 보조였습니다. 당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 지방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뛰어난 재능은 결코 묻힐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로 건너간 할머니는 불과 15년 만에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늘 고국의 레스토랑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실력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차별적 관행들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명예심사위원이 된 후 할머니는 은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을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해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라 메종은 그녀의 마지막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라 메종을 선택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박민수 지배인이 운영하던 다른 레스토랑에서 그녀의 손녀가 심한 차별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평범한 옷차림의 여학생이었던 손녀는 레스토랑에서 무시를 당했고 결국 요리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미슐랭 심사위원들에게 제출된 보고서에는 라 메종의 차별 행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1년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위장해 레스토랑을 방문했고 매번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명품을 착용했을 때와 평범한 차림일 때의 서비스 품질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레스토랑의 비밀 매뉴얼이었습니다. 손님의 외모와 소지품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고 그에 따라 서비스 품질을 달리하는 상세한 지침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차별을 넘어 의도적인 서비스 조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남긴 또 다른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편지에는 그녀가 겪었던 과거의 아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리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뜻밖의 제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라 메종의 개혁을 직접 돕겠다고 했습니다. 차별 없는 새로운 레스토랑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자신의 마지막 열정을 바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젊은 요리사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라 메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의 충격적인 고발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진정한 미식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라 메종의 변화는 급격했습니다. 지배인이 떠난 후 레스토랑은 일주일간의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 직원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강사는 다름 아닌 할머니였습니다. 이제 고급스러운 한복 차림의 그녀 앞에서 과거 그녀를 무시했던 직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교육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1년간 라 메종을 방문하며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직원들의 차별적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손님에게 보이는 불친절한 태도, 지갑의 브랜드를 몰래 살피는 시선, 외모로 손님을 판단하는 수군거림까지 교육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마주한 직원들은 충격과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평소 손님의 등급을 매기는데 적극적이었던 시니어 웨이터들의 충격이 컸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고급 서비스가 사실은 차별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음 날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소녀가 세계적인 셰프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했습니다. 특히 차별에 맞서 싸웠던 이야기는
모든 이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차별 속에서도 요리에 대한 열정만은 잃지 않았고 결국 그 진정성이 세상에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변화는 주방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식자재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도 더 이상 브랜드와 가격만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재료의 품질과 생산자의 철학을 중요시했습니다. 플레이팅도 달라졌습니다. 모든 손님에게 똑같은 정성을 들이기 시작했고, 오히려 평범한 차림의 손님에게 더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레스토랑의 좌석 배치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VIP석이나 구석 자리는 없었습니다. 대신 모든 테이블에서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이 재구성되었습니다. 와인 리스트도 새롭게 짜여졌습니다. 고가의 와인 못지않게 가성비 좋은 와인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손님의 겉모습을 판단하지 않았고 모든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변화는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더욱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차별이 아닌 배려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할머니는 뜻밖의 선물을 남겼습니다. 젊은 요리사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 기금이었습니다. 차별 없이 요리에 대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는 그녀의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라 메종은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닌 새로운 미식 문화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겨울날 라 메종에 다시 첫눈이 내렸습니다. 레스토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슐랭 스타는 반납했지만 대신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미식의 가치를 알아보는 손님들로 레스토랑은 늘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의 장학재단을 통해 새로운 인재들이 주방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출신 요리사들, 꿈을 포기했던 여성 셰프들,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요리사들이 이제는 라 메종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다양한 경험과 시각은 메뉴에도 반영되어 레스토랑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과거 D등급을 받았던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방문이 레스토랑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노인부터 작업복 차림의 근로자까지 모든 손님은 동등한 대우를 받았고 그들의 만족스러운 미소는 최고의 별점이 되었습니다. 박민수 전 지배인은 얼마 전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깊은 반성과 함께 지방의 작은 식당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손님을 자신의 부모님처럼 모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이 업계 전반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23번 테이블은 이제 할머니의 자리로 불립니다. 그 자리에는 작은 명패가 놓여 있습니다. 미식의 진정한 가치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프랑스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이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음식의 맛과 서비스의 품질뿐만 아니라 레스토랑의 사회적 가치와 윤리성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 것입니다. 이는 할머니의 영향이 업계 전반에 미친 변화였습니다. 라 메종의 이야기는 이제 요리학교의 필수 교과 과정이 되었습니다. 미래의 셰프들은 요리 기술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진정한 의미와
차별 없는 미식 문화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실패한 미슐랭 레스토랑이 아닌 새로운 미식 문화의 선구자로라 매종은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레스토랑 앞에는 새로운 손님들이 줄을 섭니다. 그들의 지갑이나 옷차림을 판단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대신 모든 손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매종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창가에 앉아 저는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할머니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한 서비스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라는 어쩌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였습니다. 창밖의 눈은 계속해서 내립니다.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내 데스크의 박 실장은 할머니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귀찮은 손님이 왔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보통은 할인 매장이나 식품관으로 안내하면서 자연스럽게 명품관에서 내보내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안내를 무시한 채 천천히 매장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진열된 가방들을 유심히 살펴보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할머니를 감시하듯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명품관에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VIP 등급에 따라 서비스의 품격이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VVIP들은 개인 쇼핑 어시스턴트가 전담하고 프라이빗 룸에서 맞춤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반면 일반 손님들은 기본적인 서비스만 제공받았고 할머니처럼 부적절한 손님들은 눈에 띄지 않게 내보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할머니의 발걸음은 더욱 특별해 보였습니다. 매장마다 꼼꼼히 살펴보시는 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고 진열된 상품을 보는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어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허름한 차림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어머니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할머니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매장 관리자는 보안 요원을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본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방문할 수 있으니 모든 직원들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 허름한 할머니가 그 특별한 손님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쇼핑 방식은 특별했습니다. 명품관의 모든 매장을 정확히 같은 순서로 둘러보셨습니다. 마치 미리 계획된 동선이 있는 것처럼 파르베 백화점의 초창기 매장 배치 순서와 동일했습니다. 30년 전 오픈 당시의 순서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매장마다 할머니의 관찰 포인트도 달랐습니다. 구찌 매장에서는 가죽의 질감을 꼼꼼히 확인하셨고 에르메스에서는 스카프의 프린팅 상태를, 루이비통에서는 스티칭의 간격까지 살피셨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일반 고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진열 방식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조명의 각도, 상품의 배치, 심지어 매장 직원들의 동선까지 모두 체크하시는 듯 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메모도 하셨습니다. 낡은 수첩에 적히는 내용은 마치 전문가의 평가 리포트 같았습니다. 직원들의 서비스 태도에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PR 등급으로 분류된 다른 고객들이 매장에 들어올 때마다 할머니는 그들이 받는 대우를 유심히 지켜보셨습니다. 차별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마다 수첩에 무언가를 적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분위기는 이상해졌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박 실장은 계속해서 본사와 통화를 하느라 진땀을 흘렸고 매장 관리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진작에 내보냈을 고객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각 매장에서 정확히 15분씩 머무르셨습니다. 시계를 보는 것도 아닌데 마치 시간을 재고 있는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백화점의 역사관이었습니다. 그곳에는 30년 전 개관 당시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역사관에서 할머니는 유독 한 사진 앞에서 오래 머무르셨습니다. 개관 테이프 커팅식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성의 눈빛이 할머니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인물은 갑자기 매장 전체에 긴급 방송이 울렸습니다. 오후 2시부터 전 직원 긴급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는 공지였습니다. 평소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창립기념일 세일 중에 전 직원 회의라니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목적을 가진 듯한 발걸음으로 매장을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다시 우리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열대 안쪽의 특별한 공간, VIP 고객들만 안내하는 프라이빗 룸을 주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를 지켜보는 동안 15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어머니는 저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이 파르베 백화점을 찾으셨습니다. 막 사업에 실패하신 아버지 대신 식당 일을 하시던 어머니는 석 달 동안 모은 돈을 들고 오셨습니다. 작은 식당 주방에서 일하시던 어머니는 허름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주방에 계시다 보니 머리는 부스스했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제게 예쁜 가방을 사주고 싶으셨습니다. 반에서 유일하게 명품 가방이 없다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는 제 하소연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화점은 냉혹했습니다. 직원들은 어머니를 보고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고 몇몇은 아예 모른 척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방 하나를 물어보셨을 때 직원은 100만 원이 넘는데 살 수 있으시겠어요? 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무것도 사지 못한 채 백화점을 나오셨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의 눈물을 처음 봤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셨던 어머니는 그 후로 다시는 백화점에 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시장에서 옷을 사입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는 명품에 대한 환상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명품 매장에서 일하면서 저는 어머니가 당했던 것과 같은 차별을 다른 이들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PR 등급 고객들을 대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불친절해졌고 그들의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실적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사실은 저도 차별의 가해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기억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한 중년 여성이 딸의 첫 취업을 축하하는 선물을 사러 오셨습니다.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발걸음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분을 귀찮은 손님 취급했고 결국 그분도 어머니처럼 상처받은 채 매장을 떠나셨습니다. 오늘 할머니의 모습은 계속해서 제 과거의 기억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할머니가 매장을 둘러보실 때마다 15년 전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이토록 불안한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창립기념일 특별 세일이 한창인 매장에는 여전히 VIP 고객들로 붐볐습니다. 최신 명품으로 치장한 고객들 사이에서 할머니의 낡은 등산복은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할머니의 눈빛에서는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본사의 긴급 지시와 할머니의 수상한 행동은 분명 어떤 연관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역사관에서 본 그 사진.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긴급회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매장의 분위기는 이상해졌습니다. 본사 감사팀이 갑자기 도착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몇몇 관리자들은 서둘러 컴퓨터의 파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객 등급 분류 시스템 관련 문서들이 급하게 삭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장을 돌아다니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직원들의 서비스 태도뿐만 아니라 매장의 CCTV 위치까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수첩에는 이미 수십 장의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촬영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가 실수로 넘어지실 뻔한 순간 낡은 등산복 안에서 무언가가 살짝 보였습니다. 최고급 브랜드의 실크 블라우스였습니다. 더구나 그것은 이번 시즌의 한정판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100벌만 제작된 VIP 고객들도 구하기 힘든 제품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할머니의 손이었습니다. 비닐봉지를 드는 투박한 손 같아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최근에 받은 최고급 네일 케어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파르베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만 제공하는 특별 케어 서비스였습니다. 이건 분명 위장이었습니다. 본사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비상 연락망이 가동되었고 모든 매장의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본사로 전송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백화점 회장님까지 긴급히 복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정체에 대한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미스터리 쇼퍼라고 했고 다른 이는 소비자 보호원 조사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소문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파르베 백화점의 설립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정황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30주년 창립 기념일에 맞춰 나타난 수상한 손님, 본사의 긴급 조치, 그리고 역사관의 그 사진까지.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2시 긴급 회의를 앞두고 매장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였고 관리자들은 계속해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초조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장소를 향해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바로 30년 전 파르베 백화점이 처음 문을 열었던 장소였습니다. 지금은 VIP 라운지로 바뀐 그곳에서 할머니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30년 된 파르베 백화점의 초기 멤버십 카드였습니다. 카드에 적힌 이름을 본 순간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전 직원이 지하 1층 대강당에 모였습니다. 평소에는 직원 교육이나 행사에만 사용되던 공간이었지만 이날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본사 감사팀이 프로젝터를 설치하고 있었고 임원진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스크린에는 오늘 하루 동안 매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PR 등급으로 분류된 고객들이 차별받는 순간들, 직원들이 고객의 외모와 옷차림으로 등급을 매기는 모습들, 그리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차별적 서비스의 모든 순간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어서 공개된 자료들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수집된 제보들, 고객 등급 분류 시스템의 내부 문서들, 그리고 차별 대우로 인한 고객 피해 사례들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백화점의 불법적인 차별 행위를 밝히기 위한 치밀한 조사였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30년 전 파르베 백화점의 개관식 영상이었습니다. 젊은 여성 사장이 연설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파르베는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고객의 외모나 지위가 아닌 진심을 보는 백화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매장을 찾은 할머니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각 매장을 돌아다니며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의 실제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30년 전 파르베 백화점을 설립한 창립자였습니다. 설립자는 은퇴 후에도 매년 창립 기념일마다 위장을 하고 백화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점검이었지만 점차 심각한 차별 행위를 목격하게 되었고 결국 1년 전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당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평소 차별적 서비스를 주도했던 관리자들의 충격이 컸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가 백화점의 설립 이념을 완전히 배신한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강당 뒷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낡은 등산복이 아닌 품위 있는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셨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개관식 영상 속 그대로였습니다. 모든 직원이 숨죽인 가운데 할머니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나가셨습니다. 이제 파르베 백화점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언론에는 이미 이 사건이 크게 보도되기 시작했고 SNS에서는 설립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설립자의 등장으로 대강당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정장 차림의 할머니는 단상에 서서 30년간의 기록이 담긴 파일을 꺼내셨습니다. 1993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창립 기념일마다의 위장 방문 기록이었습니다. 첫 10년간은 파르베의 서비스가 설립 이념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서면서 고객 등급제가 도입되었고 차별적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설립자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기록해왔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2013년부터의 기록이었습니다. 등급별 차별 대우가 매뉴얼화되었고 심지어 직원 평가 기준에도 포함되었습니다. PR 등급 고객을 내쫓는 방법, VIP 고객을 식별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문서화되어 있었습니다. 설립자는 30년간 다양한 모습으로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노숙자, 공사장 일용직 노동자, 시장 상인, 청소부 등 다양한 신분으로 위장했고 매번 다른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입장조차 거부당했고 때로는 보안요원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가장 뼈아픈 것은 2022년의 기록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아픈 딸의 생일 선물을 사러 왔다가 무시당하고 돌아간 사건이었습니다. 설립자는 그날 청소 노동자로 위장해 이 장면을 목격했고 본격적인 조사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1년간의 조사는 철저했습니다. 전문 조사팀을 고용했고 모든 매장의 CCTV를 분석했습니다. 직원 교육 자료와 내부 문서를 수집했고 차별 피해 사례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사를 30주년 창립 기념일에 맞춰 진행한 것입니다. 설립자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전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오직 이웃만을 좇는 차가운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폭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립자는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등급제의 완전한 폐지, 전 직원 재교육 프로그램 도입, 차별 피해, 고객 보상,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 헌장 제정까지 이 모든 것을 직접 감독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강당에서는 이제 훌죽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설립자의 말씀이 끝나자 자발적으로 한 직원이 일어났고 이어서 모든 직원이 일어났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맹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파르베 백화점의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설립자의 폭로 다음 날부터 백화점은 일주일간의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전 직원은 특별 교육을 받았고 모든 시스템이 새롭게 재정비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고객 등급 시스템이었습니다. VIP 라운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고객 휴게 공간으로 바뀌었고 프라이빗 룸은 육아 고객을 위한 수유실과 어린이 놀이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모든 차별적 코드가 삭제되었습니다. 직원 교육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설립자가 직접 초빙한 서비스 전문가들이 새로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고객의 겉모습이 아닌 필요와 요구사항에 집중하는 법,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과거 차별받은 고객들의 증언을 직접 듣는 시간은 많은 직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매장 구조도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명품관과 일반관의 구분은 없었습니다. 모든 상품은 동등한 존중을 받았고 진열 방식도 통일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서비스 매뉴얼도 단순해졌습니다. 단 하나의 원칙, 모든 고객은 평등하다는 문구만이 남았습니다. 과거 PR 등급으로 분류되어 차별받았던 고객들이 다시 백화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손님도 소박한 차림의 노인도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더욱 친절하게 모시려는 직원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설립자는 매일 아침 직원 조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제는 위장도 가면도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미소로 직원들을 격려하셨고 새로운 서비스 문화에 대한 비전을 나누셨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미래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설립자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15년 전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설립자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새로운 직원 교육 프로그램의 담당자였습니다. 변화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평등한 서비스는 오히려 더 많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VIP 고객들도 오히려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서비스가 특권보다 더 값지다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된 것입니다. 파르베의 변화는 유통업계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백화점들도 하나둘 차별적 서비스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자발적으로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난 파르베 백화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매장 앞에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건설 노동자부터 명품으로 치장한 귀부인까지 다양한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외모나 옷차림으로 판단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과거에 차별받았던 고객들의 재방문이었습니다. 15년 전 제 어머니처럼 상처받고 떠났던 분들이 하나둘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당당히 매장을 둘러보았고 직원들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고객 이야기 시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고객들이 초청되어 자신들의 쇼핑 경험을 직원들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쓰라린 과거의 이야기가, 때로는 달라진 현재의 감동적인 경험이 공유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직원들은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깨달아갔습니다. 설립자의 개혁은 유통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파르베의 변화를 집중 조명했고 소비자 단체들은 이를 새로운 서비스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다른 백화점들도 하나둘 자체 조사에 들어갔고 차별적 관행들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계에서도 파르베의 사례가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 품질이 오히려 향상되었다는 분석, 고객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차별 없는 서비스가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직원들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더 이상 고객의 겉모습을 살피지 않게 되었고 대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실적 압박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줄었고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설립자는 이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때로는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의 매장을 방문하셨지만
이제는 감시가 아닌 격려의 눈빛이었습니다. 직원들도 설립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객을 등급으로 구분 짓지 않게 되었고 모든 만남이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차별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일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설립자가 꿈꾸던 진정한 변화였습니다. 1년이 지난 31주년 창립기념일, 파르베 백화점은 또 다른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설립자는 이날을 기념해 파르베 서비스 헌장을 선포했습니다. 30년간의 위장 방문 기록과 최근 1년간의 변화 사례들이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된 것입니다. 책에는 특별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별에 맞서 싸운 직원들의 용기, 상처를 딛고 다시 찾아온 고객들의 이야기, 그리고 변화를 이끈 모든 이들의 진솔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전국의 모든 유통업체에 무료로 배포되었습니다. 설립자는 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평등서비스 연구재단이라는 이름의 이 기관은 유통업계의 차별 해소를 위한 연구와 교육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올바른 서비스 문화를 가르치는 것을 중요한 미션으로 삼았습니다. 파르베의 새로운 전통도 생겼습니다. 매년 창립 기념일이 되면 고객과 함께하는 날이 열립니다. 이 날은 특별한 할인이나 이벤트 대신 모든 고객이 평등하게 어우러지는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작년에 차별받았던 고객들이 직접 행사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서비스 교육팀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아픈 기억을 딛고 새로운 직원들에게 진정한 서비스의 가치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입 직원 교육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모든 만남의 소중함입니다. 설립자는 더 이상 위장 방문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매달 한 번씩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매장을 찾으십니다. 이제는 감시가 아닌 참여자로서, 때로는 조언자로서 파르베의 새로운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제 파르베 효과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차별 없는 서비스가 오히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파르베의 사례를 연구하고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물결이 되어 퍼져나간 것입니다. 오늘도 파르베 백화점의 문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든 고객이 존중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30년 전 설립자의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다짐합니다. 이 소중한 변화를 지켜내고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서비스 문화를 물려주겠다고. 그것이 우리가 설립자로부터 배운 가장 큰 유산이기 때문입니다.